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교과서 124쪽 참고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해야 될 목표는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이제 지구의 크기 구했었죠.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다른 크기를 구해서 비교하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크기 측정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지구의 측정 원리와 똑같이 이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또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한 원을 구성하는 호의 길이는 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원의 성질에 나오는 공식을 우리가 쓰게 되죠. 거기서 보면 이제 원의 전체, 이 원 전체의 둘레대 요 호의 길이의 비율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원을 구성하는 원 전체의 각이 360도죠. 그리고 요 호에 해당하는 요 중심각의 크기의 비율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지구의 크기도 구했고 이번 시간 달의 크기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지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지름을 구할 때 길이를 측정하죠. 그래서 지름이 뭐 몇 센티미터다 또는 몇 메타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시지름은 이 시자가 볼시자인데요. 보이는 지름이라는 뜻이에요. 물체의 겉보기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지금 뭐 눈이 좀 앞으로 봐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요 눈으로 여기 있는 물체를 우리가 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멀리 있을 때하고 가까이 있을 때 이 물체의 실제 크기는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거리라면 자등을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하면 되는데 이게 손을 잡을 수 없는 거리일 때는 바로 이 시지름을 이용하게 되는데 시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체의 크기가 다르고 거리가 같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이 물체하고 이 물체가 이제 눈에서의 거리는 같은데 물체는 이게 좀 더 크죠. 클 때 보면 요 중심각의 크기가 얘를 세타라 그러고 얘를 세타 다시라 그러면 세타 다시가 세타보다 더 크죠. 물체가 커질수록 물체가 이렇게 커질수록 이 중심각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물체의 크기는 같은데 지금 이 물체하고 이 물체가 크기가 같지요? 근데 거리가 좀 달라요. 거리가 다를 때 거리가 가까울수록 요 중심각의 크기가 가까울수록 더 얘가 커지죠. 그래서 시지름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의 시지름을 그래서 전체의 지름을 길이 단위가 아니라 각도로 표시한다는 거. 시지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시지름은 길이 단위가 아니라 각도로 표시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한 학생이 지금 요 달을 보고 있는데 달을 우리가 직접 가서 이 지름을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각도기를 이용해서 요 달의 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끝이 그
각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달의 시지름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이런 그 시지름을 이용을 해서 달의 지름을 측정하는데요. 이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로 그 원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죠. 원의 둘레 대 달의 지름. 그러니까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죠. 이게 공전궤도예요, 이게. 달이 공전하는 공전궤도가 바로 원이 되는 거고, 그 원이 둘레에 대 요 달의 지름의 비율은 바로 요 원이 갖는 360도라고 하는 원의 각과 각대 달의 시지름의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달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즉 이게 바로 공전궤도의 반지름이죠. 하는 원에서 달의 시지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바로 달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달의 그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값이 뭘까요? 바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하고 달의 시지름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원의 성질에서 요 두 값을 대입을 하면 달의 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달의 공전궤도가 있죠. 이 공전궤도가 원이잖아요. 그래서 공전궤도의 둘레 대 요 달의 지름은 원의 성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요 공전궤도가 원이니까 원은 360도죠. 그거 때 요 달의 지름에 해당하는 요 중심각, 그게 바로 시지름이죠. 요 세타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전궤도의 둘레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즉 L을 반지름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파이 R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L을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달의 지름은 D죠. 그러면 360도 대 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는 곱해서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360분의 2파이 L 곱하기 세타. 그러면 우리가 달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2파이 L, 즉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요 L 값을 알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지구에서 달로 전파를 쏴요. 그래서 반사돼 가지고 오는 여기 갔다가 오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전파의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타는 시지름인데 이 시지름은 요 지구에서 달을 보면서 각도를 측정하면 되죠. 이게 이제 시지름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측정하면 우리가 이제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의 지름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원의 일부인 호의 길이를 구한 거잖아요.
호의 길이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달의 지름이니까, 지름은 직선이니까 이건 현이거든요. 그러면 현은 직선이고 요 호는 곡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직선을 구하는데 곡선의 길이, 곡선인 호의 길이를 이용하느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전체는 원이라 곡선이지만 일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게 거의 직선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각이, 요 시지름이 20도 미만일 때, 20도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현이나 호나 현의 길이를 우리가 같이 취급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차가 아주 작아서 우리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 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어렵게 느끼는 학생은 동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오면 더 좋겠네요. 오늘 강의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